조합장으로서 한 가지 더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혼란스러우실 텐데요. 오늘 이 전 과정은 모든 조합원이 볼 수 있고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볼 수 있게, 대의원님들은 우리 조합에 나라에는 국회가 있고 국회의원이 있듯이 대의원님들은 조합원을 위해서 있는 대의원이십니다. 나라에 국회의원이 있듯이 조합에는 대의원님이 계십니다. 대의원님들은 누구를 위해 되냐면 조합원을 위해서 있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모든 발언 하나하나가 신중하게, 내가 과연 내 발언이 조합원을 위한 발언인가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과정은 기록되어서 인터넷에 다 게시가 될 예정이고요. 대한민국 모든 국민 조합원이 다 볼 예정입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원 보고는 서명 결의서 포함하여 총 참석 75명으로 대의원이 참석하여 합법적으로 성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의장님께서는 개회 선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회자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장대 비구역 재개발 정비 사업조합 2021년도 성원되었기에 제4차 대의원 회의 개회를 선언합니다. 네, 국민은혜는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코로나 관계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장대 비구역 재개발 정비 사업조합이 추진위원장을 맡고 나서부터 3년 반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제가 대의원님들 그리고 조합원님들께 약속드린 게 딱 두 가지입니다. 사업의 신속성, 그리고 조합원님들께 최대한의 이익, 다이아몬드 같은 장대 비구역을 만들어 드리겠다. 저는 그 약속을 과거도 지금도 미래도 잊지 않고 끝까지 고수하여서 장대 비구역을 투명하고 밝고 맑게 대한민국 최고의 다이아몬드 같은 곳으로 신속하게 만들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금일 제1호안건 심의와 관련해서 조합에서 GS건설에게 공문으로 소명기의 부여의 뜻을 전달을 했고, GS건설에서도 공문으로 소명의 뜻을 회신을 했습니다. 다만 공문에서 GS건설에서는 안건 심의 전에 소명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피력을 했고요. 이 의견은 조합에서 충분히 존중을 해서 안건 심의 전에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GS건설에 소명 시간을 부여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저 GS건설 이상의 상무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좋은 자리에서 뵈야 되는데 먼저 이런 불민스러운 안건으로 인해 참석하게 돼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가 소명하기 전에 저희 그 도시정비 사업을 GS건설 총괄하고 계시는 조재호 전무님께서 지금 참석해 주셔가지고 잠시 인사 말씀 드리고 제가 소명하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재호 전무님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장TV 대의원님 여러분, 저는 GS건설에서 도시정비를 총괄하고 있는 조재호 전무입니다. 시공사로 선정되고 난 이후에 좋은 일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 하나, 이와 같이 오늘 좀 시공사 해직건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게 돼서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은 시공사 선정된 이후에 신속한 사업 추진을 하겠다고 약속을 드렸습니다만은 다소 거기에 대해 많이 부족한 점도 있었고, 또 수주관리 분리되는 바람에 담당자가 교체되는 것도 있었고, 또 회의에 불참하는 일도 생겼습니다. 다 모두 저의 불찰이고 잘못임을 말씀드리면서 용서를 구합니다. 다만 저희 브랜드는 대한민국 최고의 브랜드로 2002년 이후에 론칭한 이후에 지금까지 최상위 브랜드를 유지해왔고, 삼성건설과 저희들만이 다른 별도의 브랜드를 만들지 않고 브랜드 가치가 최고로 높게 되어 있는 상황임을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를 믿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신다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합원님들과 대의원님들의 마음에 부응하기 위해서 심기일전하겠습니다. 조합과 원만한 합의를 이루기 위해 장TV 구역이 최고의 구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번 널리 해량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 조합원님들께서 가장 많이 불만을 표명하신 부분이 아마 회의에 자주 불참했다라는 부분을 많이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 감사 결과 총 25회, 그러니까 2021년에 조합에서 회의가 한 건 총 25회고요. 그중에 20회를 참석했고 5회 불참했고 여기에 적혀 있지는 않지만 한 명이 저희 계약직 프로젝트 계약직 직원이 정규직 직원 동반 없이 일에 참석한 걸로 내부 감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사내 인사 규정에 따라 가지고 업무의 소홀함이나 프로젝트의 소홀함에 대해서는 저희 인사 규정에 의해서 곧 조치가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담당 실무 상무로서 여러분들 대의원님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담당자께서 마음에 안 드신다고 하면은 고참 베테랑 부장 또는 전임 소장인 김성일 소장으로 바로 교체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다시 기회를 주셔서 시공사 해지가 부결이 되거나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면은 원하시는 대로 고차 부장급 또는 담당 전임 소장으로서 교체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인허가를 지원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고 소홀했다라고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충분히 공감하는 얘기고 저희도 그 시간 내에 이루어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사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일정을 보시면 선정할 때 12월 달에 19년 12월에 선정됐고 도급 계약이 20년 6월 달에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도급 계약 협상이라든가 조합하고 내부 업무를 하다 보니 대외 업무를 실제적으로 시작한 거는 2020년 6월 이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유성구에서 불미스럽게도 공무원과 관련된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어가지고 여기뿐만 아니라 저희가 도안 신도시에 별도 정비 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하는 부분들도 지금 인허가를 지금 못 받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대외적인 사정이 있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것을 조금만 더 저희 잘못이긴 하지만 좀 감안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한 요거 외에 저희가 자문 제안에는 들어있지 않았지만 인허가 자문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이미 계약을 체결됐고요. 저희뿐만 아니라 이 장대 비조합과 관련된 신탁사 또 정비업체들도 별도의 비용을 투입해서 약 한 10억 정도 투입해 가지고 인허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5억 중에서 현재 1억 5천만 원은 기집행이 된 상황이고요. 계약은 5억에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장대비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상업시설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상업시설이 저희 기준으로 보면은 예전에 20%일 때는 한 3만 한 6천 평 정도, 이마트 기준으로 보면 한 6개 정도의 상업시설 규모입니다. 그리고 현재 바뀌는 20%에서 10%로 이제 바뀌게 되는데 바뀌는 기준 보더라도 이마트 18,000평 내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따지고 보면은 이마트 기준으로 한 3개 정도에 대한 굉장히 큰 상업시설 면적을 가지고 있고 이 상업시설을 어떻게 분양하에 따라 가지고 장대비구역의 사업이 성공 여부가 결정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상업시설에 대해서는 10대 건설사 중에서 유일하게 상업시설 PM팀이라는 전문 조직을 가지고 있고 많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장님하고도 회의 때 직접 일본에 있는 모리사라든가 내부 화상회의라든가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요. MD라든가 계획이라든가 사전에 촉진계획과 더불어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조합장님을 비롯한 상가 전문가들과 더불어서 내년 초에는 일본의 록봉길스하고 오모테산도, 그다음 미드타운, 그다음에 시카고, 그다음에 뉴욕에 최근에 상업시설로 떠오르고 있는 허드슨 야드라든가 이런 거를 시찰할 계획을 내부적으로 상업시설 팀하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합원님께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GS건설이 과도한 초고층 사업을 요구했다입니다. 초고층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고층이라 하더라도 50층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70층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바닥 지질에 따라 가지고 지하 몇 층까지 내려가느냐 따라 가지고 단순하게 산정될 수 있는 그 금액은 아니고요. 조합장님께서는 따로 본인이 딴 설계사에 확인해 보시니까 차이가 너무 나더라 했는데 저희가 제출해 드린 금액은 이걸 무슨 견적을 해가지고 이만큼 주십시오라고 보내드린 금액도 아니고 그냥 초고층일 경우에 지금 촉진계획 변경상 이 정도 금액은 나올 수 있습니다 라고 계략치를 갖다가 드린 거지 이걸 조합원님한테 주십시오 라고 요구한 거는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지금 도정법이 점점 조합원님들 유리하게 바뀌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공사비 검증 절차라는 게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서 모든 조합에서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공사비 검증을 받기 때문에 조합과 충분한 협의 후에 공사비 검증을 통해서 최종 확정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40만 원 달란다고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10만 원 달란다고 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이것 또한 그 검증을 통해 가지고 최종 확인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점은 충분히 유의해서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저희가 2022년 1월부터 물가 인상률을 적용한다 해서 인허가에 소극적이다고 또 조합원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 물가 상승률 같은 경우에도 이것도 물가 상승률 같은 경우에도 공사비 검증, 한국부동산원의 공사비 검증 대상이고요. 실제 도면이 확정되고 나서 사업시행 인가 후에 본계약의 협상을 통해서 결정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계약상으로는 소비자 물가 지수를 정리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공사비 검증할 때는 생산사 물가 지수만 인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계약하고 검증하는 결과가 다르기 때문에 공사비가 최종적으로 나오게 되면 그거에 따라 가지고 조합과 협의해서 결정할 사항이지 이게 2022년 1월부터 적용된다고 해가지고 바로 매일매일 카운트되는 그런 사항을 아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하이엔드 브랜드가 아까 그 그룹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요거는 따로 제가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조합원님께 대의원님들 다 조합을 대표하시는 대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약속 3가지 정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 자리에서 조합원님 약속드리겠습니다. LG전자 대여금 문제를 조합장님께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조합하고 화해 결정이 난 걸로 알고 있고요. 그거를 저희 담당자가 조합에서 공문을 보냈으면서 답변이 없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저희가 실제적으로는 담당자하고 협의하고 그 해당 담당자는 LG전자 법무팀하고 또 협의를 하다 보니 그런 시간이 좀 소요됐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중간중간에 그 진행 과정이나 이런 걸 미리 말씀 못 드린 거에 대해서는 조합원이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저희가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금 시간이 있다고 생각했던 부분 중에 하나는 당초에 그 정비업체하고 계약 조건 할 때 정비업체에서 부담하는 걸로 돼 있어서 저희가 조금 시간이 좀 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약속입니다. 올해 안에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올해 안에 촉진계획 변경을 완료하고 신뢰를 회복하겠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시공사실되게 되면 저희도 기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손해배상 보상이라든가 법적인 부분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 것 같습니다. 대신에 지금 이번 총회에서 이번 대의원에 저희가 소명이 끝나고 나서 대의원님께서 한번 논의를 해주십시오. 저희가 촉진계획을 올해 완료하고 신뢰를 회복할 테니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고 그때까지 못할 경우에 저희가 손해배상금을 청구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에 내년에 저희를 다시 시공사 해지할 때 저희가 깨끗하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고 물러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한테 올해 말까지 인허가를 해결할 시간을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2019년 그 12월 시공사 선정 당시하고 지금하고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투기과열지구가 돼서 당초에 LTV 60%였던 그 이주비가
40%로 줄어들게 되고, 그 다음에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좀 바뀌었습니다. 분양가, 허그 분양가 같은 경우에도 좀 많이 실제적으로 원하시는 만큼 분양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생겼고요. 그래서 조합장님과 이렇게 바뀐 사정에 의해서 저희가 제안을 추가로 드릴 수 있도록 좀 일주일만 이 대의원의 결정을 밀어주시고 그런 협의의 시간을 갖도록 시간을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넥스트빌이 지분이 작다 보니까 이주비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최저 이주비라든가 그 다음에 또 분양가에 의한 후분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조합장님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번만 더 저희한테 기회를 주시기를 간곡하게 이 대의원의 자리에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유와 여하튼 이유가 어떻든 간에 저희의 잘못을 통감하고 있으며 그다음에 저희가 앞으로 더 잘 할 수 있고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채찍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한테 마지막으로 이번 대의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신 다음에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원래 약속드린 10분보다 조금 넘기는 했지만 GS건설의 소명을 끝까지 들으시는 것이 조금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시간을 조금 더 드렸습니다. 잠시만요. GS건설의 소명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앉아서 봤습니다. 아직도 거짓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조합장입니다. 조합의 모든 일을 제가 다 진행하고 있지요. 그저께 제가 첫 번째 직원이 소홀하게 회의를 참석했다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물론 기록에 다 있다고 좋습니다. 그래서 그저께 우리 협력사 직원하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조합장님, 지난번에 조합장님이 불같이 화내면서 왜 GS가 연락도 없이 안 왔어 했더니 헐레벌떡 소장하고 과장이 뛰어왔잖아요. 20분 늦게. 그런 적도 있었나? 상황이 그렇고요. 두 번째, 상가 컨설팅이 지금 촉진계획 변경상에 어떤 도움도 주지 못하는데 상가 컨설팅을 통해서 수익 변경을 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문제가 뭐냐면 GS가 계약을 한 상가 컨설팅 업체는 GS 자회사는 GSN 모리스라는 회사고요. 그 회사의 박기태 상무하고 저하고 통화했습니다. 박기태 상무, 얼마에 계약했어? 예, 5억이 아니라 3억 5천이요. 그럼 계약금 얼마 받았어? 예, 40%, 1억 4천 받았습니다. 지금도 5억에 계약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해가 안 가는 게 저를 앞에 앉혀놓고 바보로 만듭니다. 제가 그걸 확인 안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릴까요? 그리고 상가 컨설팅 외에 촉진계획 변경하고 전혀 관계가 없느냐. 자, 긴급이사회를 GSN 모리스 회사하고 우리 이사회에서 이사회를 의결을 해야지만이 계약을 할 수 있어서 긴급이사회 열어달라고 합니다. 지금 이사님도 다 계실 겁니다. 그래서 긴급이사회 촉진계획 변경 때문에 끼워넣어서 이사회를 해서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5월 초에 GSN 모리스 박기태 이사가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킥오프 시작을 합니다. 상가 콘서트 시작. 그래서 제가 유황석 우리 대의원 건축사, 그 다음에 문홍선 대의원 불러서 자, 컨설팅 당신들이 상가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니 한번 같이 들어보시오라고 들어봤습니다. 킥오프에 뭐라고 하냐, 5월 달에 킥오프 해서 8월에 결과를 주겠답니다. 제가 답답한 게 거기서 제가 무슨 소리 하십니까? 지금 우리는 촉진계획 변경은 토지이용계획상에 상가가 어디 배치, 아파트가 어디 배치를 하는 거지, 아무것도 배치가 안 나오고 12월 달에나 나올 수 있는 배치 계획을 갖다가 그냥 일반적인 예에 의해서 그 돈을 다 버려가면서 8월 달에 결과를 주겠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 킥오프 시작 미루세요 라고 하고 회의를 미뤘습니다. 최소한도 촉진계획 변경이 끝나는 토지이용계획 상가냐 아파트냐 어디 배치에 있느냐라고 나오는 시점쯤에 상가 컨설팅이 일어나야지 그래도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지, 그런 배치 계획이 아무것도 안 나온 상태에서 무슨 그냥 돈만 날리는, 시간만 낭비하는 회의를 하겠다는 건지 몰라서 중단시켰어요. 그것을 갖고 딱 한 번 사진 찍은 거, 킥오프 사진 찍은 거 갖고 상가 컨설팅
촉진계 변경을 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제가 앞에 있는데도 이렇게 변명을 하는 것 자체가 정말로 기가 찹니다. 세 번째, 저는 조합장입니다. 촉진계 변경상에 49층이 50층으로 넘어가니까 당연히 물어봐야 됩니다. 근데 대충 따졌다?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최경석 소장한테 얼마야 했더니 아이고 그건 제가 따질 수 없고 본사에서 물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따져서 47만 원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설계를 뽑을 때 어떻게 했냐면요. 설계를 그때 400억 원짜리 설계를 해지를 하고 나서 다시 뽑을 때 79억으로 320억을 아꼈습니다. 그 새로 뽑은 회사가 진양, 유선 두 개 컨소시엄입니다. 그들도 뽑히느라고 3, 4개월을 밤을 새워서 경쟁이다 보니까 밤을 새워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 업체한테 제가 부탁을 했어요. 야, 시공사를 뽑아야 되니 시공사가 견적을 뽑을 수 있는 것을 너네 뽑아줘 했더니 2개월 동안 밤을 새워서 그걸 견적을 뽑아서 시공사한테 준 겁니다. 그러면 자료가 없나요? 자료가 충분히 줬어요. 그 상태에서 그걸 갖고 있는 GS는 저한테 충분히 자료를 검토해서 조합장님 대략 30만 원 정도 올라갈 겁니다 라고 했다 그러면 제가 이해가 가요. 근데 47만 원으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조합장은 검증해야 되나요? 안 해야 되나요? 조합원의 돈이 단돈 1원이라도 들어간다면 검증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누구한테 했겠습니까? 바로 설계한테 했지요. 설계 김중일 전무한테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중일 전무가 아직도 제 카톡을 갖고 있어요. (4월 16일에) 보낸 겁니다. 밑에 뭐라고까지 됐냐면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혹시 조합장님 제가 작성했다고는 하지 말아주세요. 괜히 회사에 피해가 갈 수 있어서요. 저야 뭐 괜찮지만 이라는 카톡을 여기 아직도 갖고 있어요 제가. 그러면서 제 위에 뭐라고 했냐면 조합에서 취할 행동은 시공사에서 증가되는 비율에 대한 근거를 달라고 해서 검증하는 방식으로 따져가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그걸 다 떠나서 그렇다면 일반론적인 측면에서 보면 공사비 면적의 증가는 당연한 거고 그 초고층일 경우도 당연한 것으로 보는데 골조 공사비 단가를 30% 정도로 좀 과하게 전제해서 계산해 보겠습니다 해서 쭉 따져서 그래서 지금 GS가 445만 원입니다. 근데 450만 원으로 따졌을 때 450만 원일 때 대략 1.15% 그러니까 471만 3천 원 정도로 증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 평당 단가비가 21만 3천 원 정도로 더 상승된다고 보면 18만 3,265평 곱하기 20만 3천에서 대략 390억 정도 상승된다고 봅니다. 과하게 따져도 저한테 이런 카톡에 답변을 줬어요. 이게 좋습니다. 제가 조합장이 아니고 대의원님이시거나 조합원님이시면 그렇게 물었다 그러면 그렇게 단순하게 답변해도 됩니다. 근데 저는 546명 조합원의 대표권을 가진 조합장이 조합장실에서 묻습니다. 우리 촉진계 변경상 50층 넘어가서 초고층으로 변경할 것 같은데 얼마 들어갑니까? 최경석 소장님이라고 했더니 당장 답변 못하고 대략 한 2주 걸려서 본사에 물어봐서 답변을 들어온 게 47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그냥 단순하게 우리는 설계도 없고 했으니 단순하게 초고층이니까 뽑은 걸까요? 아니면 옛날에 우리가 설계 단가를 뽑기 위해서 444만 9천 원이 나온 설계가 다 있는데 그걸 준 상태에서 뽑은 단가이겠습니까? 그런 걸 우리가 제안해주지 않았다, 주지 않았다. 그러면 그 말 믿어도 돼요. 근데 다 줬잖아요. 그 설계가 다 줬고 그 설계가 이렇게 검증을 해줬습니다. 저한테. 저는 조합장입니다. 조합장은요 제 개인의 집을 짓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조합원님이 뽑아주신 GS 몰아낸다? 아니에요. 신뢰가 깨졌기 때문이요. 하이엔드 브랜드는 낮은 문제입니다. 신뢰가 깨졌어요. 왜? 제가 조합원님이 선택한 GS를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대한민국 최초로 조합사무실에 시공사 GS 건설 이라고 간판을 아주 크게
장대비역 재개발 정비 사업 저보다 더 크게 붙여줬어요. 잘 해보려고. 20개월이 지났어요. 이 사람들이 언제 촉진계획 변경한다고 한 줄 아세요? 아니, 촉진계획 변경이 아니야. 사업시행 인가를 작년 말에 해주겠다. 이렇게 두꺼운 책자에 일반 참여 조건 해갖고 사업 추진 일정. 우리는 2020년 12월에 사업시행 인가를 받고 다음 달에 관리처분 인가를 받겠습니다. 우리를 믿어주세요. 저희를 뽑아주시면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했어요. 제가 그래 좋아. 이거 안 믿는다고 쳐요. 믿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늦는다고 쳐요. 그래서 제가 공문을 보냅니다. 아까 LG전자 당연히 우리가 미래파워한테 다 떠넘긴 겁니다. 관계없어요. 전혀 관계없어. 그러나 저는 오로지 사업만 생각합니다. 미래파워가 그 많은 돈을 다 물어내면 행여 일을 안 하고 못할까 봐 SK소송, LG전자, 화해주소 조합장은 다 신경 써서 야 열심히 조합원을 위해서 정비 행정님하고 일을 해 라는 방향을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SK소송도 제일 먼저 제가 GS한테 55억 좀 미래파워 좀 꿔주쇼. 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답답해서 GS는 그렇겠지. 그래. 신탁 와. 신탁 오세요. 자, 신탁 당신들은 우리 대행자니까 돈 55억 가져와서 공탁해줘요. 그랬더니 신탁 예 알겠습니다 하고 와갖고 공문 써줘. 조합원들 이런도 피해 없다는 공문 써줘. 예 알겠습니다 하고 써줬어요. 그럼 저는 이 GS랑 제가 개인 집 짓는 것도 아니고 제가 결심하지 않으면 인정에 끌려서 가면 지금 해지하지 않고 지금 말한 대로 일주일간 미뤄주잖아요. 일주일간 미뤄지면 이 대의원회 무산이 되고 대의원회 무산되면 절차가 다 뒤로 갑니다. 그러면 GS건설이 지금 촉진계획 변경합니까? 저희가 대의원님들이 GS 해제하자고 발의하고 나서 구청은 더 적극적으로 변했어요. 구청장님 공청회 바로 했고 구청장님 전화 와서 조합장님 촉진계획 변경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여튼 안을 주세요. 예. 제가 그날 전화하고 또 그 다음날 전화했어요. 그러면 우리 촉진계획 변경을 우리 안대로 이렇게 하는 방향이 있는데 대전시 올렸다가 대전시에서 안을 받아서 유성구에서 우리 안으로 변경해갖고 올라가면 가장 빠른 방법이니 청장님 그렇게 도와주쇼 했더니 청장님이 예 알겠습니다. 조합장님 시장님한테도 말을 해서 시장님도 적극 알고 도울 수 있도록 조치해 놓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GS건설이 법률 자문을 통해서 12월까지 촉진계획 변경을 한답니다. 이미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촉진계획 변경을. 근데 어떻게 법률이 와서 합니까? 아니 도대체 저를 앞에다 세워놓고 제가 일을 본 사람인데 저를 앞에 세워놓고 저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신뢰의 상실이에요. 신뢰의 상실. 그렇기 때문에 해지하자고 하는 거지. 지금 해지하지 않으면 올해 촉진계획 변경은 내년 1월부터 이제 설계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GS랑 같이 설계를 해요. GS 설계가 내년 6월에서 8월에 끝납니다. 그러면 저는 GS가 만약에 가서 내년 8월까지 설계가 끝났다 그러면 절대 저는 GS 해지 안 할 거다. 왜? 그러면 GS 해지하고 다른 업체 걔네가 또 속속해서 다른 업체를 데리고 와서 다른 업체로 해서 하면 그 다른 업체랑 설계를 또 변경해야 되니까 최소한 3에서 6개월, 8개월이 늦어집니다. 전 단 하루도 조합원들이 이 아름다운 땅에 이 빛나는 보석 같은 아파트에 하루라도 늦는 거에 대해서 절대 용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GS를 인정에 끌려서 뒤로 밀어 GS랑 설계 같이 하면 앞으로는 GS가 어떤 잘못을 해도 저는 절대 GS 해지 못합니다. 발의 안 할 겁니다. 왜? 늦으니까. 근데 지금 설계하기 전에 해지를 하면 올 말까지, 올 12월까지 새로운 업체 뽑아서 설계부터 계약 자체를 아예 설계 단계, 사업시 인가 단계, 관리처분 인가 단계 각 단계별로 기간을 설정해서 너네 이거에 적극적이지 않으면 기간을 설정해서 적극적이지 않아서 이 기간이 늦어졌다 그러면 페널티, 손해배상 청구할 거란 계약까지 아예 첨부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 단계를 거쳐서 여러분들한테 조합원들한테 최소한 하루 아니 제가 느끼는 건 단계별로 1개월 내지 2개월인데 3에서 6개월만 빨라져도 저는 무조건 갑니다. 신속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거지 제가 제 개인 집 졌으면 그냥 손해 보든 말든 합니다. 근데 조합원 546명의 뭐 여기서 4명은 저기 관공서니까 빼고요. 542명의 아파트와 2,500세대 일반 분양자들 아파트 그리고 2조 원 이상의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인정이나 유약한 결단을 내리지 않고서 진행해서는 이 사업이 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저를 조합장으로 만들어준 이상 저는 조합장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겁니다. 신속과 최고의 아파트 그 두 가지 약속을 위해서 늘 열심히 할 겁니다. 감사합니다.